있죠. 그 다음에 문제가 하나 있네. 비견이 재를 다투는 양상으로 경쟁력이 강한 편인데 형제 관계에서 자기 주장이 강해서 불화할 때가 있다. 이러면 뭐냐면 형제 사이가 좋으려면요 기본적으로 좀 협조 관계 아니면은 서로 부족한 보완 관계인데 둘 다가 너무 대등해. 그 형제가 어디 있어요? 록궁에 어디에 있어? 록궁에 있고 록궁에 자하죠, 그죠? 똑같이 있는데 이 형제가 뭐를 다퉈? 기토라는 걸 두고 쟁압하는 형태라서 그래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돈을 벌려면 뭐가 와야 되냐면은 이 사람은 가분에 뭐를 끌고 와? 갑이. 비견운이 오면은 갑이 많이 생기지. 갑이 여러 개 생기면 기토를 원래 갑이 이렇게 올 때는 기토를 같이 끌고 오는 거예요. 오운에서.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렇게 갑을병정 무기경신인 게 이렇게 원형으로 돌려놓으면 우리 눈에는 2차원적으로 보면 갑목만 보이지만 사실 요 갑 뒤에는 뭐가 숨겨져 있어? 기토가 있는데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그게 이 허자잖아, 그지? 근데 허자와 실자는 차이가 나지. 실자는 기본적으로 눈에 뚜렷이 보인단 말이야. 비저블이란 말이야. 허자는 인비저블이잖아. 보이지 않는 건 별로 체감되지 않잖아. 그런데 이게 뭔가 보이지 않아도 이것이 뭔가 작용을 하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가 되려면 허자가 자꾸 모여야 돼. 그러니까 갑목이 여러 개가 겹치면 뭘 해? 기토를 여러 번 끌어오는 느낌이 들겠지. 그러니까 허자는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경우는 여기가 뭉쳐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갑인 이러면 벌써 갑이 2개죠. 그래 안 그래요? 그 다음에 갑대운이다 이러면 또 갑이 3개지. 거기서 또 갑이 또 하나 가분이 왔다 이러면 어떻게 돼? 갑이 4개지. 그럼 기토를 수도 없이 끌어오지. 이러면 이게 허자가 실자가 타지. 이걸 허실호환이라 그래요. 뭐 물론 이런 거는 팔자수 고전에 없는 용어야. 제가 이렇게 허자를 해서 만든 용어지만 허실호환인데 그걸 뭐라 하냐면 비합이라 그래요. 비합. 끌고 온다. 비합. 그래서 그런 형태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의 재는 어떤 거예요? 기토가 있을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선생님 이거 뭐 무토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인중에 무토도 있고 또 이 사람이 뭐 축이라든지 이런 글자가 있으면 축중 기토가 재잖아, 그지? 이 재를 누가 암합해? 다른 형제가 하잖아. 형제가, 그죠? 형제가 암합을 하는데 형제일 수도 있고 경쟁자일 수도 있잖아. 그래서 갑인일조의 기토는 말이에요. 원래 딴 사람의 차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안 높다? 높아. 그래서 갑인일주가 나한테 질문한다 여기서. 그래서 아유 내 처가 내 마누라지 뭐 엉뚱한 소리를 하냐. 내 마누라 집에 잘 놔두고 있는데 죄송하지만 그분이 지금 딴 데 놀아나고 계시거든요. 당신만 모르실 뿐이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예를 들어서 차라리 이혼했다 그러면 얘기가 돼 안 돼? 얘기가 돼. 근데 이혼 안 하고 같이 산다고 빠락빠락 우기면 실제로는 뭐야? 암암하는 현상이 있다 없다? 이미 이 사람이 갑인일주기 때문에 누나들하고 암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자. 자, 이 사람이 축시에 태어났다고 하자고. 그러면 축중의 기토하고 인중의 갑목하고 서로 뭘 하고 있어? 암합하고 있지. 그러지, 그지? 암합은 드러나 안 드러나? 안 드러나. 안 들켜. 졸라게. 어떤 놈이 들키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갑인생이야. 예를 들어서 갑신년에 태어났다. 이 사람이. 그럼 천간에 갑이 하나 있어 없어? 있지. 요런 거는 반명합이 되고 또 암합이지. 축중기토하고, 그지? 요런 거는 언젠가 드러나. 축술형 타칠 때 기토가 튕겨나오면서 갑목하고 합쳐가지고 어디야? 나가버리지. 와이프가 뭐 이혼하자. 헤어지면은 저기 남자 하나 있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현상으로 나타나잖아. 하지만 암암하고 있는 상태에서 나타난다? 안 나타나. 그걸 또 확인하겠다고 굳이 둘러파고 병신같이 그러니까 안 나타나는 건 안 나타나는 걸로 놔두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내가 오늘 저 선생님한테 배우고 왔는데 너 남자이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은 여자가 남자 있다 이러면은 그걸 선생님 말씀하시더냐고. 있다. 뭐라 그래야 돼? 고맙다 야. 팔자 들고 계시면서 그게 아니면은 뭔가 문제가 발생한단 말이야. 딴 데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다음에 식신이 생록을 얻어서, 자, 식신이 얻으면 여자한테 자식도 되지만 이 사람 자체니까 어쨌든, 자, 채용분화라는 게 식신을 여명에서 식신을 자식으로 놓으면 갑목은 나 최고, 식신은 용이 되겠지, 그지? 네. 하지만 갑인 자체가 채잖아, 나잖아, 그지? 그러니까 채용 분할을 할 때, 그래서 식신이 생록을 얻으니까 적극성이 있는데, 적극성이 좀 뭐야? 지나쳐. 좀 자제하면 좋은데. 그래, 안 그래? 아시겠죠? 지나쳐서 쟁투하는 양상이 나타날 수가 있다. 왜 적극성이 지나치다는 게 뭐냐면은, 야, 나는 상대한테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을 하냐? 나는 저 사람, 내 생각이 옳다라고 자기도 모르게 항상 생각하는 사람들은 식신이 왕한 사람들이 그래요. 식신이 왕한 사람들은 자기가 남한테 뭘 어떻게 한다는 걸 잘 인지를 못해요. 식신이 강한 사람은 자기가 옳다고 그냥 생각을 해버린다. 자기가 어떤 시도인지 잘 몰라. 아시겠죠? 그다음에 그래서 식신이 생록을 얻었다라는 것은, 자, 우리가 생이나 녹을 얻으면요 왕하다 그래요. 강하다가 아니야. 자, 병화가 인에서 뿌리를 내리죠, 그죠? 그러니까 강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생이나 녹을 얻으면, 생록을 얻으면 왕하다 그래요, 왕하다. 자, 왕세강약도 잘 모르는데, 왕과 강은 생록을 얻으면 왕하다 그래요. 식신이 왕하면 적극성이나 아니면은 자기 자아가 강해서 타인하고 불하기가 쉬워요.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무토일간이 경신월에 태어났다 이러면은 경금이 식신이잖아, 그지? 식신이 어떻게 왕하지? 신에서 록을 얻잖아, 그지? 그러면 식신이 왕한 사람은, 식신이 왕하면 굉장히 이 사람이 근면성실한 사람이야. 그래서 먹고 의식은 문제가 없지만 이상하게 타인하고는 좀 불안한 현상이 있어. 자기가 이렇게 뭐 크게 그 사람이 이렇게 얘를 범하거나 이런 거 아닌데도, 좀 등신이니까 그건 나중에 이제 식신 성정편에서 논할 테니까 이렇게 알고요. 그다음 식재장생은 식재장생, 쟤도 장생이죠, 그죠? 자신의 내면에 집착하며 주체적으로 공부해서 연구, 성과나 재정적 성취를 보게 됨을 뜻합니다. 이 사람은 언제든지 자기가 적극적으로 움직여가지고 쟤를 만들 준비를 돼 있는 사람이에요. 뭐 운이 이제 드러나면 꼼짝도 못하고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움직이지 못할 때 아무도 못할 뿐이지, 항상 뭔가 움직여가 주체적으로 뭘 움직여가지고 쟤를 만들려고 하는. 그 다음에 그 쟤를 만들 때 사실은 그 후원이 있어요, 없어요? 누군가의 후원이 있는 거예요, 쟤를 만들 때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신약사주, 신강사주 상관없이. 예, 그렇습니다. 예, 신약사주, 신강사주랑 관계없습니다. 우리가 신강신약을 가리는 이유는 그 세력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제 어떤 걸 용하느냐의 문제인데, 부어기기라는 것은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정확하게 평이라고 해요. 평. 자평 할 때 물의 균형, 평. 그러니까 이 자평명리라는 것은 지나치게 입법체계로, 부업체계로 많이 발전해 왔다고, 이게. 근데 예를 들어 왕세강약을 조절하는 건 신강신약하고 관계없어요. 차가운 걸 따뜻하게 하고 따뜻한 걸 차갑게 하는 것은 신강신약하고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요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이런 것을 우리가 균이라고 해요. 균등하게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힘의 세기도 맞추고 이런 기후도 맞추고 다 맞추는 것을 우리가 절충한다고 그러죠. 절충한다 이렇게 말이. 그러니까 용어가 다 다른 거예요. 아시겠죠? 어쨌든 뭐 요거는 관계 없습니다. 그 다음에 관성이 겁살을 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건 절지를 겁살이라고 그래요. 나중에 이제 우리 저기 12신살 보면은 겁재천지 연월망장 반영육화 이런 말 쓰잖아요. 나중에 이제 제가 판사하면서 다시 기초로 공부할 거지만, 그 생육대로 절태양생하고 똑같아, 체계가. 예를 들어서 갑목은 목의 글자는 그 신에서 신 있으면 겁살이야, 겁살. 그 다음에 이게 뭐야? 절지야, 절지. 그러니까 어떻게 이 사람이 그 록을 읽냐면, 인신추웅 따기가 록을 읽냐면
록이 절 됐으니까 록을 끝났잖아, 그지? 근데 겁살이 있단 말이야. 어떤 식으로 끝나냐면 졸지에 끝나버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운전하고 가다가 교통사고 뻥 나가지고 일을 할 수가 없게 돼버리는 거야, 갑자기 어느 날. 단절되듯이 그냥 그렇게 겁살. 조직이나 직장 생활에서 종내 독립할 수밖에 없지. 직장 생활이 한번 끊기게끔 돼 있다, 이 사람은.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이 끊겨서 실업자가 돼야 되는데 이 사람은 뭐라고 했어요? 창업한다 그랬잖아요. 왜 창업을 해? 어떤 사람은 조직을 그만두면 실업자가 돼야 되는데. 식재가 그래, 식재가 생록을 얻었으니까 가만히 놀 수 있다 없다? 놀 수 없는 거죠, 이 사람은. 뭘 당연히 반드시 창업하고 독립하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다. 자, 이거를 갑인일주가 어떤 사람이 한테 당신은 옛날에 직장 생활을 했을 거지만 직장을 그만두고 당신은 창업해서 뭔가를 했을 거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어디서 구의작 듣고 들은 풍월대로, 그러니까 단순히 녹지가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려면 내가 자신이 없으니까 말이 잘 안 나가. 안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래 안 그래. 근데 이렇게 여러분 보태 지식에 근거해가지고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라는 확신을 갖고 얘기하면은 백발백중하게 돼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믿어야지, 자기 자신. 물론 공부하는 거는 자신감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계속. 그 다음에 인수는 병지로 모친이 활동력이 있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병지라는 것은요, 역마예요, 역마. 자, 병지는 역마입니다. 아시겠죠? 역마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보통 역마에는요, 자, 예를 들어서 임의 역마는 뭐예요? 인이지. 임의 입장에서 볼 때 인에는 뭐가 있어요? 식신과 재가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역마가 있는 사람은 움직이면 뭐가 돼? 돈이 돼요. 그러니까 움직여서 돈을 버는 활발한 사람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근데 그게 병지야, 병.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팔자는 거 몰라도 야, 너 안 움직이면은 뭐라 그래? 안 움직이면 아픈 사람들 많잖아. 여자들 안 움직이면 아픈 사람들 많잖아. 그거는 뭐야? 병의 물상도 있고 역마의 물상도 있는데 둘 중에 하나가 나타나면 하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물상대체란 말이야. 그래서 역마 물상이 있는데, 근데 이 사람은 인수가 뭐예요? 역마지. 그러니까 모친이 뭐 하는 사람이야? 활동력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종래는 어떻게 된다? 병을 얻어서 쇠약해지는 기상이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간여지동. 간여지동이라는 것은 이 사람의 처가, 예를 들어서 전혀 어렵겠지만 자, 무토가 뭐예요? 처죠, 그죠? 네. 자, 그거는 뭐라고 하냐면 육친성, 따라해보세요. 육친성. 그 다음에 인목 자체, 그 배우자의 자리가 뭐예요? 인목이죠. 일지지. 네. 그거는 육친궁. 예. 그래서 육친궁의 동태가, 처궁의 동태가 뭐예요? 록이니까 뭐야? 나랑 같이 간여지동이지, 그지? 네. 그러니까 나하고 맞먹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비등비등하게. 그러니까 나한테 진다, 안 진다? 안 줘요, 여자가. 그럼 여자가 한마디 하면은 반드시 뭐야? 경상도는 따박따박 되는 거야. 따박따박 답변을 하는데, 따박따박 하면은 차라리 입을 다물고 냅두던가 그 개성을 그냥 살피면 되는데, 살려주면 되는데, 갑인일주는 그게 된다, 안 된다? 자기도 또 이 고집이 있다가 자존심이 있다가,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간여지동. 그러니까. 두 사람 다 남에게 예속되기를 싫어하고 군림하려는 기질이 강합니다. 자, 이 여자가 처가 록이라는 게 없으면은 먹고 살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지? 근데 먹고 살 게 있는 팔자를 타고난 여자가 내 연분인데 그 여자한테 아무것도 하지 말고 집에 있어, 그냥 이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여자가 아주 모자라고, 내 팔자에는 모자라고 수동적이고 이런 여자가 있으면 차라리 집에 짝짱 박히게 돼 있다고, 예를 들어서 말 듣고. 근데 이렇게 여자가 활동적인 여자잖아, 예를 들어서. 그죠? 제가 생각해보니까 안 된다. 그 다음에 남명은 내심 가족에 대한 애착이 있으나 실제로는 안주하지 못하고 밖으로만 나도는 경우가 있다.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요. 우선은 남자한테 이 가족에서 가장 중요한, 남자에게 있어서 그 가족 성은 처자식 중에서 제일 중요한 대상이 누굴까?
사람마다 다르지. 뭐 철하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뭐 딸이라는 사람도 있고, 아들이라는 사람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아들이잖아. 그지? 아들이 중요하다고. 그지? 근데 이 아들이 뭐야? 절제 있지. 그럼 아들하고 어떻게 돼? 육친관계가 단절되잖아.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육친에 대한 약간의 비애가 있다 없다? 있어. 자식하고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아시겠죠? 그 다음에 부모와 뜻이 맞지 않으면서도 형제 중 장남의 역할을 하므로. 왜 장남의 역할을 하냐면요, 갑 자체가 첫 번째 일선의 글자고, 에? 인도 뭐야? 이 첫 번째가 봉춘 삼춘의 첫 글자잖아. 그러니까 장남의 역할을 하게 돼 있어요. 책임을 중하게 여깁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중요한 말, 관성절종. 자, 요렇게 딱 쓰면 이게 뭐야? 관성은 절지로 인종된다, 이 뜻이지? 이런 거는 이제 학교에서만 쓸 수 있는 용어예요. 자, 관성절종으로 장남이나 자손 간의 인연이 바뀌어서 자식을 잃거나 불화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뭐 하게 된다? 기도하게 됩니다. 자, 자식이 말썽을 부리고 자식하고 불화한 게 좋은 거예요. 자식이 너무 효자예요. 이러면 그 자식이 어떻게 된다? 일찍 가게 돼 있지. 절의 현상가 나타나게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자식은 이미 저 하늘나라로 가가지고 단절될 수밖에 없어, 나랑. 그러니까 불화해서 집을 나가면 살아있어. 미안이 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제? 그거 어쩔 수 없죠. 근데 기도를 왜 하냐 또? 그런 문제를 가지고? 그럼 그런가 보다지. 인목에는 이 정신물상이야. 그러니까 이 간목과 이 병화, 목화. 여러분, 화가 많이 강하면 또라이가 되죠? 그래, 안 그래? 인이라는 글자가 정신물상이야, 정신물상.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속으로 얘기할게요. 이 이제 명리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공학도들도 꽤 있어요. 공학도들도. 왜 공돌이들이 왜 관심이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 그게 뭐냐면 팔자에 인신충이 있는 사람들인데, 이 인신충이, 인이 이게 정신물상이라고. 그 다음에 이 스님들도 인신충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 이 사람들이 뭘 하면 목탁을 잘 쳐. 인신충 물상이. 두들기. 목탁 잘 치는 스님, 연불 잘하는 스님, 이게 팔자에 다 달려있어, 이게. 저는 인신충. 그래서, 관성절종으로 장남이나 자정. 자, 이런 거 다 갑인일주 오면 필살기 날려주는 겁니다. 관성 뭐? 절종. 자식이 잘났냐 안 났냐는, 이 사람이 만약에 경신홀생이다 이러면은, 예를 들어서 경금 자식이 뭐야? 왕하지? 예. 그러니까 자식이 잘난 자식이지? 예. 하지만 나하고는 어떻게 된다? 원형이정에서 결국은 자식이 집을 나가거나 인연은 이렇게 되게 돼 있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이런 걸 탁 건드려주면은 이 사람이 마음에 충격이 딱 오는 거예요. 갑인을 딱 보는 순간 관성절종. 관성절종. 순식간에 내가 이 가변을 스캐닝 해가지고 간성을 인종시킨 거야, 내가. 썩이다 싹.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명도 고란은 뭐 가변이 고란자인데, 뭐 고란도 중인데 자식복을 있네? 여자 자식복이 있네? 왜 그래? 식신이 뭐야? 생목을 얻었잖아. 식신이 생목을 얻었으니까 잘 나가지. 그 다음에 남편하고는 인연이 안 가. 왜 안 가? 관성절종. 그러니까 갑인일주는 포커스가 어디에 있는 거야? 관성절종이지. 네. 그럼 관성절종이니까 남자는 어떤 육친에 누가 비하가 있어? 자식하고, 특히 아들 자식하고. 여자는 남편하고. 딴 건 다 잊어. 이거는 까먹어. 시험 문제를 내면 뭘 내겠어 내가? 그러니까 관성절종을 내겠지. 진짜 공부 못하면 뭐 간목이러니 걸르게 됩니다. 다 해왔다가 간성절종이 뭐지? 이러고 있다니까 또 씨. 왜 듣도 못하면 말이지 이런다니까. 책에 다 있는데.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기억나. 우리 영어 선생님이 좀 엄했는데 그 중학교 3학년 때 성문기본 영어를 100번 이상 읽어오라고. 100번 이상 읽어놨는데 시험 문제 10개 했는데 애들 10개 다 틀려. 교재에 다 있는데 공부가 반복이 되면은 빠뜨림이 없게 되는데, 자꾸 이제 이러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간성절종 중요합니다. 자, 갑인 간성절종.
그 다음에 그 사별하거나 재치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남편이 일어났고. 재치는 뭐예요? 다시 시집가는 거죠? 그죠? 보통 조언은 실패하고 가주 노릇을 해야 돼요, 여자가. 왜? 록을 갖고 타고난 여자니까. 수입이 있는 여자니까. 그걸 뭐, 자, 록은 뭐냐면요. 록은 뭐하고 합쳐간다 그랬어? 록, 사, 뭐야? 양. 이 양이라는 것은 가르치는 것도 있지만 양육이 있어. 가족을 부양한다는 불상도 있어. 그러니까 내가 월급을 받아서 어떻게 해야 돼? 그래가지고 이 록사양 앞쪽에 있는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야. 글자를 보면. 그치? 이런 사람들이 운이서 록이 딱 끝나면 이 사람은 뭐 직장인은 말이야. 직장을 그만두면 뭐 어떤 생각을 해? 죽었다 생각해. 사. 아, 나 죽었다 이제 생각을 해. 부양을 못한다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겁이 더럽게 많아요. 직장인들이 겁이 많아 보면은. 그러니까 왜냐면 록사양 앞쪽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면 나 이제 죽었다 생각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리고 빨리 새 직장을 구하기 위해 가지고 절치부심하지. 그렇잖아요. 우리같이 록사양이 없는 사람은 직장 가도 잘 됐다고 신나게 놀고 그냥 뭐 먹고 살겠지 뭐 생각을 하는데 이 록사양 앞쪽에서는 빨리 직장을 구하지 않으면 나 죽는다 생각을 한다니까. 근데 죽는다라는 그 사가 운기가 아주 낮은 단계가 아니야. 자 봐. 생육대로 왕세 병사. 더 밑으로 떨어진 게 뭐야? 묘, 화계. 화계 있는 애들은 또 인생의 쓴맛 단맛 다 본 듯이 얘기하잖아.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그보다 더 떨어진 게 뭐예요? 절이에요. 진짜 인생 한번 싸늘하게 가는 건 절이야. 이 절은 뭐하고 합작하냐면, 자, 갑은 봐. 갑의 절은 뭐야? 신이지? 예. 잘 생각하세요. 신은 뭐하고 합작해? 자하고 합작하지? 자가 뭐야? 욕이에요. 그 욕, 도하고 합작한다고. 그러니까 이 진짜 운기가 바닥에 떨어지는 게 또 놀고 먹고 마신다니까? 이게 놀고 먹고 마신다는 게 이게 이 록사양 앞짝에 있는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일이야. 내가 지금 직장이 지금 그만둬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거 먹을 이거 좀 힘이 있어 없어 이거 여유가 없잖아. 근데 진짜 운이 완전히 절 바닥까지 치는 놈들은 또 도화합작을 해요. 완전 세상 절단 난 놈이 희한하잖아, 그지? 그래가지고 뭘로 합작해? 새하고 합작해요, 새. 반환하고 합작해, 반환. 그래가지고 이게 완전히 세상하고 단절. 너무나 망가졌기 때문에 처자식도 단절, 뭐 동창회 명부에도 없어. 이름 사망했는지 어디로 갔는지. 그러던 게 이놈이 어디 가가지고는 뭐 저 멕시코로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놀고 먹고 마시다가 어느 날 나타나. 뭐 타고? 말 타고 좋은 차 타고 나타나. 반환하고 합작하면 왜 좋은 차를 타지 않을 때는 쪽팔려서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안 나타나 이놈은. 또 이게 센 놈이죠, 센 놈.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무서운 거는 언제 무섭냐면 그 위기나 역경에서 남들이 다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살아나는 놈이 무섭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도화 여러 가지 있지만 어쨌든지 간에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다. 그래서 자, 갑인일주를 만나는 순간 여러분들 할 얘기가 많겠지요. 그죠? 또 갑인을 비단 우리가 그 일에다가만 놓고 할 생각할 필요가 없지. 인이라는 글자를 여러 군데 놓을 수 있죠, 이제. 그 다음에 이 사람 팔자에서 다른 간지에 대한 거는 다른 우리가 그 육가 갑자 포태를 알면은 충분히 더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 안 그래요? 아니 떠들 게 너무 많아요. 이 포태를 다 알게 되죠. 자, 갑인은 육가 포태를 우리 공부했습니다. 자, 관성절종이라는 것은 육가 포태죠, 그죠? 그 관성이 뭐냐면 경금이니까 신금 정관을 우리가 인에다가 우리가 인종한 게 아니잖아요. 그지? 짝을 짓는 글자를 갑자의 짝을 짓는 글자를 우리가 인종했기 때문에 그것을 육가포태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육가포태라는 것은 그 운성에 그러니까 정법으로 이렇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학파에서 육가포태를 적용해라 이렇게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인종에서는 육가포태를 적용해라 이렇게. 자, 을묘 한번 볼게요. 자, 을묘. 하여튼 여러분 이제 갑인일주를 만났다 이러면 이제 여러분 이제 끝난 거예요. 필살기는 날아가는 거예요. 바로. 아시겠죠? 을묘 일생은 을목이론이 녹에 모여요. 똑같이. 그 다음에 요 재미있어요. 여기 묘에 보면은 갑을밖에 없어.
비겁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것도 목왕의 자예요. 왕의. 그 다음에 이제 전부 다 나머지는 병화 식상은 록궁 욕지로 종하고 무토 제신은 록궁 욕지로 종하는데 이거 잘못됐네 이거. 이게 지금 육갑호텔을 얘기하면서 이 정묘, 기묘 이렇게 가야 되는데 육갑호텔을 얘기하고 있네 여기서 내가 좀 책 쓸 때 내가 이거 깜빡한 것 같은데 어쨌든 좋아. 일단은 뭐 이거는 앞에 5강 보대하는데 일단은 그 병금은 록궁 태지로 종한다 이렇게 있고 인수 임수는 록궁 사지로 종합니다 이렇게 해서 얘기했는데 요거는 생략 아시겠죠? 나중에 다시 육갑부터로만 얘기합니다. 제가 왜냐니까 이거는 정확하게 여기서 병화가 아니라 정화를 써야 되고 그죠? 그다음에 기토 제신을 써야 되죠? 그다음에 신금. 자 우선 물상한 봅시다. 초목은 부드럽고 원만해 보인다. 하지만 태풍에도 넘어가지 않는 외유내강의 전형으로 상당한 고집의 소유자입니다. 자, 을묘일주는 우선 을 자체가 걸록에 놓여가지고 뿌리가 상당히 깊고 왕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억세, 뭐 아무리 세찬 바람이 불어도 빠져나가지는 법은 없어요. 끈질긴 게 장난 아니죠. 그 다음에 똑똑해서 대파적인 성정으로 아니 근데 이게 왜 한자로 다 돼 있나? 이거 한자로 일부러 붙인 겁니까? 이거를? 타인에게 인정받기 어렵고 인정이 많은 것 같다가도 한편으로 인색해서 알다가도 모를 일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이 묘목은요. 자, 우리가 내외 천간은 드러났으니까 왜 지지는 뭐야? 네. 바깥에서 을목은 굉장히 부드럽지, 그지? 바깥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부드럽게 대해요? 안 사람한테는 어떻게 해요? 안에는 묘는 이 현침인데 찔러요. 콕콕. 자, 예를 들어서 이 을묘일주 남자가 자기 여자친구, 자기 처를 데리고 가가지고 부부 모임을 하면 상대 여성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해요. 아, 오늘 좋은 옷 입으셨네. 오늘 뭐 화사하시네. 이렇게 하면서 그 와이프는 속이 어떻게 되겠어요? 상견 성질나죠. 왜냐면 저 병신 같은 새끼가 집에서 나한테는 맨날 헛소리 하는 거야. 나가면 저지랄 떠는 거야. 저게. 너무 심하게. 너무 심하게 그러니까 그냥 적당히 해야 되는데 그런 거야. 속에서는 그냥 확 폐부를 찌르는 상처받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 타인한테는 너무 친절해. 그런 특징인데 사람 밖에서는 굉장히 호인이죠. 그 다음에 이것은 그 비견이 관을 다투는 양상으로 경쟁심을 발휘하고 지도자 위치에 오르려고 하지만 관성이 잿살로 종해. 이거 지금 설명이 처음부터 잘못해가지고 이거 내가 지금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을묘 통과. 일단 제가 다시 보정 텍스트 해가지고 제가 드릴게요. 네. 이거 저한테 얘기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